저는 총장 임용 당시에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논문이 지금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전혀 그러면 아닙니다. 후보님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제1저자가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표절이 아닌 이유, 또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닌 이유를 다 수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학회에서 모두 문제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논문 가로채기가 아닌 이유,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닌 이유 다 학회에서 문제없다 판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해당 학회장들에게 물어보니까 판정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리고 문제없다고 통보한 적 없는데요. 학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 중에 한 명인 장경태 의원도 만약 한 명만 날려야 한다면은 그건 강선우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의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다 임명될 거냐? 아니면 낙마할 거냐? 낙마한다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명확하게 팩트 체크로만 따지면 사실 조금 더 이진숙 후보자 쪽에 좀 더 저는 가까운 것 같긴 한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조금 더 문제가 많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아직 이제 갑질 의혹에 대해서 그 모든 소위 의혹이 다 사실이라고까지는 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서 그걸 다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낙마를 한 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강선우 후보보다는 이진숙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좀 더 팩트체크가 좀 더 돼 있다는 말씀이. 이런 것도 저희가 또 팩트 체크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변인?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걸까요? 같은 현 의원이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적격한데 부적격자들 사이에서 또 급을 나눠서 한 명을 해야 된다라면 누가 더 부적격하다라고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한 명을 콕 집어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더 부적격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강성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이 민주당의 의원들조차 오히려 지금 강자 약자를 굉장히 왜곡을 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약자라고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장경태 의원 같은 민주당의 핵심 친명 그룹까지 모두 다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좌진들은 목숨을 걸고 폭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모든 이력과 경력을 지금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임명까지 강행되면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장경태 의원도 분명히 보좌진들을 다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발언 자체가 당내 보좌진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조금 더 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강선우, 이진숙 둘 다 임명하라 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권 무너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총력을 다해주시도 서둘러야 합니다. 소방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격미달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바른 예일 것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한 줄 요약 결론은 부적격입니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탈출하십시오. 탈출 비용은 최소 10억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과연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명하십시오. 두 분은 너무너무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정권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 만나고 나와가지고 우리 둘 다 임명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둘 다 임명해봐라. 그게 정권 무너지는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좀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해주길 기대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민심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후보들을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던 것들이 30건이나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되는 측면에서 뭔가 야당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이 좀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